마을자치센터의 이은희입니다. 오늘 활동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을 만들기 2회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첫 번째 마을 만들기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 마을 만들기 관련 사회적인 흐름, 그리고 세 번째 화성시 마을 만들기 역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저희 시간이 좀 짧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첫 번째 마을 만들기 의미와 마을 만들기 관련 사회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시간에 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 있는 화성시 마을 만들기 역사를 다음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마을 만들기 의미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얘기를 할 때 먼저 이에 앞서서 이와 함께 세트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마을의 뜻이 무엇이고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을의 사전적인 정의는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한데 모여 사는 곳, 그리고 가다, 다니다, 오다 등의 동사와 함께 쓰여서 이웃에 놀러가는 말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나 잠깐 마실 갔다 올게 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이렇게 가다, 다니다와 같이 시골에서 가까운 거리,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마을이라는 이 사전적인 정의 안에 숨어져 있는 뜻이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경계 거리, 이것도 마을의 사전적인 정의 안에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출처는 저희가 국립공원 우리말샘에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로 마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일까? 이것도 역시 저희 그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를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또는 사회 혈연이나 지연, 우정 등과 같이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이런 어떤 본질적인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유기적인 통일체로서의 사회이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죠. 이거와 좀 공동체와 좀 유의어로서는 생활이나 행동, 좀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을 의미하는 협동체, 또는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조직체 또는 커뮤니티를 좀 유의어로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혈연이나 지연, 우정 등과 같이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본질적인 의사에 따라서 좀 긴밀하게 이루어진 단체를 뜻하는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라는 단어가 이 공동체와 좀 같은 사전적인 정의로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말은 어렵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좀 이웃의 지연이나 혈연, 우정, 같은 뜻을 가지고서 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좀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좀 사전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마을과 다르게 좀 학술적인 정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을 만들기 또는 마을 운동을 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이 공동체를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면 어떤 일정한 문화와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함께하는 운동과 같은 공동체로서 활동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그 도시 주민운동이라든지 지역 그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지역 시민운동들이 여기 공동체라고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협동조합의 운동의 하나로서 노동자나 우리 농민들이 좀 열악한 상황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공동으로 생산하고 또 공동으로 소비를 실천하는 이런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살림이라든지 아이큐브생협, 두레생협, 그 우리 화성시의 100mm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런 또 그 협동조합의 운동으로 또는
지역의 그 농민운동으로서 이렇게 같이 일어난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로서는 이제 저희가 홍성이라든지 전라남도 장성 또는 지리산 실상사 같은 도농 공동체 마을이 있는데, 이런 공동체 마을은 이제 소공동체 운동으로서는 이런 전통적인 공동체에 가장 근접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 자본주의적인 문명에 맞서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지향하고자 좀 그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도덕적인 헌신이나 좀 인격적인 친밀성, 그 다음에 구성원 간의 좀 신뢰, 응직성을 강조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홍동이라든지 장성이라든지 실상사의 도농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성에도 이러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야마기 시즘에 뿌리를 둔 화성 산안마을이 여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공동체 활동은 저희 같은 지자체나 민간단체, 마을 리더, 주민들이 어떤 협치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작은 단위의 지역 모임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관계 맺기를 형성하는 해서 지역의 의제를 함께 해결하는 활동, 이런 것도 공동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사전적이나 학술적인 정의로서 공동체와 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화성시에서는 저희가 2017년도에 화성시 마을 공동체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본계획 안에 우리 마을 공동체 또는 마을 활동가들이 정의한 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은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곳이고, 함께 가치 있는 일을 지향하고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여기서 마을에 대해서 우리 화성의 활동가들은 이렇게 정의를 했죠.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곳, 그리고 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함께 가치 있는 일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곳, 이것을 공동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을을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참여한 구성원들 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다양한 의견들과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걸 함께 모아가는 과정 안에서는 정말 같이 협동으로 잘 갈 수도 있지만 갈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활동가들은 이 갈등이 마을 공동체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유기체로서 구성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뜻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구성원들 간에 끊임없이 합의하고 논의하는 그 과정이 있고, 이웃 간의 관계, 이런 것들로 같이 어우러져 마을 공동체가 발전하는 과정이고 진화하는 과정이고 변화하는 과정이지, 이 갈등이 반드시 마을 공동체가 정체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써 마을 공동체는 긍정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며 가족과 이웃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기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하는 거는 우리가 서로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또는 이웃과 같이 하면서 우리 서로 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버팀목이 바로 마을 공동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상호 부조에 기반한 공동체적인 관계를 만들고 또 심화하며 공동체를 점차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런 긍정적이 일어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에 도우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공동체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 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또 심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긍정적인 기적이 있는 공동체를 우리 마을 안에 한 개뿐만이 아니라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 활동가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비전 서문에 나온 마을 공동체의 정의는 우리는 공동체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지금보다 훨씬 살만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 우리 후손들에게 살아가는 사회를 지금보다 훨씬 더 살만한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것에 함께 같이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과 방법 역시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여기서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이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의 운영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인식 하에서 이제 함께 개인도 성장하고 우리의 공동체도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인식 하에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연대의식을 가지라는 그런 뜻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방법 이런 것도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 만들기 의미는 저희가 앞서 얘기한 대로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본적으로 있는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를 처음 주민들한테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단순히 이런 하드웨어적인 개념만을 생각하는데 이 마을 만들기 하니까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단순한 의미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 또는 환경을 새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개념만을 의미를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에 관심 있는 이 주민이나 공동체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마을을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이 마을 만들기의 의미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는 뭐냐? 결론을 내리면 우리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마을 만들기라고 하고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만들면서 마을의 불편하거나 불쾌한 문제들을 법적이거나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해결하고 개선하면서 관계 맺기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펼치는 그런 어떤 모든 활동들을 마을 만들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는 또 다르게 이 삼터 만들기고 사람 만들기고 공동체 만들기를 종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마을 만들기가 또는 이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다양한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또는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공동체 회복이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현재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부터 전국적으로 이 마을 만들기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나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마을을 가꾸고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 마을이라는 이 공간에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참여는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처음에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 마을에 어떤 그 이웃 간의
법으로나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마을 자치를 실현하고, 그리고 이 마을 자치를 실현함으로써 마을 주민들 간의 공동체적인 관계망을 조직적으로 형성하여 우리가 전부 다 같이 호혜적으로 좀 잘 살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이제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마을 만들기나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인 흐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을 만들기가 시대적인 흐름을 자리잡고 있는 데는 굉장히 어떤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물질적인 삶이 우선시되고 인간보다 물질 또 발전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중앙 집권적인 국가 주도의 하향식 개발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똑같은 이 현대화 사회에서 문제점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주민들이 삶의 둥지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국가에서는 재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새로운 삶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의 하향식 개발 패러다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삶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 정책에 있어서 국가 주도의 하향식 개발 패러다임에서 주민 주도의 상향식 활동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만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장 거점 방식의 대규모적인 개발을 했지요. 전부 다 싹 밀고 새롭게 재개발하는 그런 방식에서 이 다양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한 지속 가능한 정주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개발한다. 이렇게 좀 90년대에 의해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 또는 양적 성장을 추구했다면 지금 현재는 삶의 질을 추구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획일주의적인 근대적인 패러다임에서 다원주의적인 현대적인 패러다임으로 이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항상 도시개발적인 중심사고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개발 사고에서 앞으로는 편리함, 그런 도시적인 편리함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춰서 이제는 지역 문제 해결이 관이나 법으로 그들이 주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한정되어 있고, 또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주변에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의 주체가 되고, 또는 주민 참여를 통해서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요성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공동체가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사회적인 자본 형성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회복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속가능한 마을 생태계 조성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공동체, 마을 생태계가 조성이 지금 현재 꼭 화성시나 전국 단위로 필요한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 만들기 의미와 마을 만들기 관련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고 잘 들으셨는지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런 마을 만들기가 어떻게 화성시 안에서 잘 녹아들었는지 화성시의 마을 만들기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